네, 안녕하세요. 보듬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민하입니다. 네,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끝이 났죠? 생각보다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많이 못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입학하고 1학년에 처음 보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특히 수학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좀 중학교 때보다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고사가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과천고, 과천여고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목차를 보시면요. 네, 여기 목차 있는데 여기 옆에 제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그리고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단연간 과외 또는 학원에서 소수 정예로 한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은 보듬교육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 빌드업 수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수학 내신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지점들, 뭐 당연한 소리를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지금 5월부터 기말고사 대비 수업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은 과천고, 과천여고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에 앞서서 내신이라는 거는 수능보다는 좀 정형화가 되어 있다고, 수능만큼 정형화되어 있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경향과는 언제든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엔 쉽게 냈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했다. 그러면 또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문항수라든가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과천고 경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과천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5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과천고는 문제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대신에 서술형이 배점이 높고 그리고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대비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난이도는 되게 평이한 편입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못 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경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중간고사 문항수 그 다음에 그 배점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키워놨습니다. 키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항수가 원래는 더 적었어요. 원래는 더 적었는데 이제 2021년도에만 한 20문제 정도 됐다가 다시 올해는 18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요. 문제수가 많아봤자 20문제. 대부분은 18문제 정도, 그쵸? 18문제 정도로 문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배점이 큰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서술형 비중이 항상 30점을 넘어가는 34점, 32점으로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술형 한 문제가 줄어들면서 배점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지만 문제 자체가 하나 줄어들면서 서술형 총점이 24점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객관식에서 거의 6점에 가까운 문제들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중에 파는 문제집 같은 뭐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센이라던가 이런 유형서에서 뭐 C단계까지도 아니고 B단계 뭐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라도 잘 풀어냈다면, 충분히 잘 풀어냈다면, 실수가 없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는 15번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시중에 파는 내신 대비 문제집 같은 것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15번은 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들은 좀 대체적으로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게 까다롭다는 게 뭐 절대적으로 막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1번이랑 서술형이 총 3문제였는데 1번이랑 3번이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K가 뭐보다 작을 때, 뭐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한 문제에 좀 여러 문제가 1번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새끼 문제라고 하죠. 1, 2, 3, 4, 5번, 1, 2, 3, 4번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가 엮여있는 형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혼자서 그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를 또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2019년에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중간이든 기말이든 그래서 뭐 이번에 다시 꼭 나온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서술형이 배점도 높고 까다롭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과천여고 출제 경향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오로지 객관식만 2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과천여고에서 좀 살펴볼 점은 문항 배점이나 난이도가 이제 과천고나 뭐 다른 학교들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배점이 높아지고 사실 모의고사도 그런 편이죠. 수능도 뭐 2점, 3점, 4점 뭐 이렇게 되는 편인데 과천여고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과천고에 비해서 좀 어렵고요. 더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제가 굳이 확대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조금 색깔이 조금 노란색으로 다른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3번에서 뚝 4점대 4.3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든지 그쵸? 갑자기 중간에 툭 튀어나오고 다시 쉬운 문제 나오다가 다시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배점이 높다고 해서 꼭 어려운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 풀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쉬운 문제들,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푼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여고 학생들은. 그리고 문제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보시면 원래는 서술형까지도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여기 보시면 서술형까지가 있었는데요. 여기 2021년, 여기 세 번째 줄이 2021년인데 이때는 주관식이 있긴 했는데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이었습니다. 단답형이었고요. 올해는 아예 단답형도 없이 오로지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문항수를 봤을 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진 편이긴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더 어려웠는데 이제 올해나 이제 작년 시험은 조금 그래도 점점 쉬워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그 시험 시간 내에 풀어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험 범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과천고나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까지 다뤘는데 과천여고는 좀 더 한 단원 더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도 시험 범위였습니다. 네.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배운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이랑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리고 좀 과천여고에서 살펴볼 점은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몇 개 출제가 돼서 여기 몇 개 실어놨는데요. 일단은 2022년 올해 제일 어렵고 제일 배점이 높은 24번 문제인데요. 24번 문제가 2014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것도 29번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모의고사가 30번까지 있잖아요. 29번이면 킬러 문항이죠. 킬러 또는 준킬러. 그래서 1, 2등급,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텐데 정답률도 낮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너무 제가 작게 실어놓긴 했는데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꿔놨고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19번 문제였고요. 19번 문제였고 이거는 막 24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9번만큼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만 모의고사 2016년 6월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14번 문제 14번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의고사 14번 문항이 19번에도 출제됐고 이번에 출제됐고 그다음에 2014년 모의고사 문제 29번 문제도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 네, 그래서 과천여고 학생들은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보면 더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과천고, 과천여고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기 여기 PPT에는 실지 않았지만, 이런 경향들을 봤을 때 보통은 이제 같은 선생님이 또 기말고사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항수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슷했어요. 2019년에는 아까 전에 과천고에서 2019년에 새끼 문제 있는 서술형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기말 때도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문항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봤던 기출들을 살펴보면 난이도도 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예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이런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다 나가는 때도 있고 아니면 원의 방정식까지만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수하에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데 수하에 있는 내용을 땡겨서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좀 그때그때 확인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수학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에 대한 저의 팁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좀 더 그 사고를 해야 되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든지 기억, 니은, 디귿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수학 내신 대비라고 하면 결국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저희가 내신 대비만 할 건 아니고 당연히 수능까지도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학 공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신은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수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제가 모의고사, 수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학은 원래 100분이 주어지잖아요. 100분 안에 30문제가 주어지는 모의고사보다 50분, 이렇게 반토막난 시간 안에서 20문제, 과천고 같은 경우에는 20문제도 안 되긴 하지만 과천여고 25문제. 사실 모의고사가 30문제인데 중간고사가 25문제다.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모의고사에서 좀 더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는 앞에 1, 2, 3, 4, 5번 정도까지는 정말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데 내신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이 되게
배점이 높아요. 문제수가 일단 작다 보니까. 그래서 배점이 되게 높아서 뭐 6점에 가까운 단답형 그 객관식 문항도 있는 것처럼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 실수들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내신 같은 거는 실수를 조금만 해도 바로 점수 훅훅 깎여서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나 좀 어느 정도 잘한다 싶으면은 자꾸 어려운 문제만 푸는데 하지만 실수를 안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해서 얕볼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좀 꾸준히 연습해서 좀 더 빠르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이 과정을 어떻게 줄여서 얼마 만에 풀어낼지 이거를 줄여나가는 게 그리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술형이 출제되는 학교라면 지금 과천고는 서술형이 있고 과천여고는 서술형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풀이 과정을 제대로 서술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서술형을 뭐 따로 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문제 풀 때 풀이 과정 깔끔히 잘 적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적어 나갈 수 있는지 경우를 나눠서 푸는 문제면 1번, 2번, 3번 경우를 나눠서 이건 왜 안 되고 이건 왜 되는지 이걸 내가 써내려 갈 수가 있느냐. 제가 사실은 논술로 입시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논술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논술을 따로 대비하진 않았습니다. 논술을 따로 대비하지 않았고 그냥 평소에 문제 풀 때 절대 문제집에 풀지 않고 노트를 따로 연습장 같은 거 반 접어가지고 거기다가만 풀었거든요. 깔끔하게 쓰는 거 연습하려고. 그러면 이제 연습장 다 써놓고 보면은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연습장에 푼다든지 뭐 아니면 문제집에 풀더라도 이렇게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막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줄글로도 쓸 수 있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다 보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서술형 대비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좀 연습을 더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닌 문항들은 좀 더 빨리 이렇게 조금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익혀두고 그래서 좀 유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인데요.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개념은 다 알겠는데 문제 풀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저는 그 학생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이제 개념은 다 알겠대요. 알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써봐라. 뭐 공식 이런 거 써봐라. 내용 정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쓸 줄 아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쓰라고 하면 바로 알아서 잘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개념을 꺼내서 쓸 수 있으려면 내 머릿속에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리된 게 없어요. 이게 이해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설명을 할 때, 뭐 친구한테 모르는 문제 들었을 때,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교과서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유형서, 문제집에 있는 설명을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건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그건 개념 공부한 게 아니에요. 책을 덮었을 때, 내가 혼자 떠올려 봤을 때 이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하는지 이렇게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학원 개인 팜플렛에 넣어놨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개념은 다 아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수학도 교과서를 읽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중에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없을 것이다. 없다.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재해석해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였던 그냥 곱셈 공식 못 외운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공부한 학생들은 곱셈 공식 다 압니다.
곱셈 공식 다 아는데 왜 활용을 못할까요? 그 공식을 정말 그 문자 그대로만 외우고 그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아 이런 공식은 언제 쓰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따로 곱셈 공식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정리를 해줬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5월 이후에 기말고사 대비해서 수업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고1 통합수학반을 가르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벨별로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2반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반을 맡고 있는데 저희 수업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8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래서 2번 2시간 반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 5월 10일 화요일에 개강한다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등록 가능하니까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에는 정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클리닉, 주 1회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학 조교님이 따로 계셔서 그 시간 동안 주어진 거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뭐 만약에 숙제한 거를 만약에 질문을 다 못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2시부터 10시까지 선택해서 등원을 하면 되는데 저는 최소 2시간은 있다가 가라고 하고요. 실제로 오래 있는 친구들은 뭐 3시간 반까지 있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 교재는요. 일단은 센 수학상을 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프린트 또는 교재 제가 이렇게 더 갖다주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개념원리 수학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로 수업 진도를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개념서 하나 제대로 된 거는 꼭 갖고 있어라 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거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개념원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개념원리 보고 다시 공부해오고 다시 이거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도는요,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이제 앞으로의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센 교재가 종류가 되게 요즘에 많아져서 가끔 잘못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사진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과천고 그리고 과천여고 1학년 수학 중간고사 관련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여기 밑에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써놓은 건데요. 윈스턴 처칠의 명언입니다. 네, 태도의 차이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과의 차이는 아주 거대하다. 사실 이 설명회를 학부모님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정말 개념 공부를 끝까지 개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개념 공부를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제 학원 팜플렛에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은 이유는 그만큼 개념 공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사소한 차이, 그 개념을 공부하는 그 태도의 아주 사소한 차이가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끝까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듬교육 수학 이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